닥치고 내 돈 가져가를 시전해버린 작가. KSF 소설이란 이것이다를 하드캐리하는 작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데 사실 나보다 한참 어린 작가 김초엽 작가님이 연달아서 3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려다가만 재채기처럼 리뷰를 만들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감성과 감정 때문입니다. 물론 SF 소설을 쓰고 계시고 과학적으로 있을 법하고 문학적으로 기발한 상상력의 매력을 갖고 계신데, 제가 소설을 읽는 가장 큰 목적이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고 싶어서거든요. 근데 김초엽 작가님의 그 소설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련함, 아득함, 이 2가지가 정말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말 신비롭고 매력적인 그런 과학적인 그런 거라면, 이 작가님의 소설을 읽을 때 첫 문장이 그 주사 맞듯이 이렇게 글자들이 막 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몸속에서 감정들이 퐁퐁퐁퐁 터져서 여운을 남기고 쓱 빠져나가거든요. 그 진한 느낌을 정말 좋아합니다. 총 7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다 좋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았던 숨그림자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우비 속의 감성을 제일 잘 살린 게 숨그림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숨그림자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독특하게 냄새를 가지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어서 서로 말을 교환을 하는 것처럼 숨그림자의 사람들은 냄새 속에 있는 입자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연구원을 희망하는 단희가 연구소에 입소를 하는데, 거기에서 원형 인류인 조안을 만나게 됩니다. 소통체계는 다르지만 통역은 가능하기 때문에 단희와 조안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요. 연구 대상이자 이방인인 조안은 아무래도 숨그림자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처를 받고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의지가 되어주는 단희 때문에 적응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조안은 저 멀리 탐사를 떠나겠다고 해요. 어차피 우린 다 비슷한 본성을 지녔어. 어떤 세계가 너를 받아주는 게 아니야. 그저 그곳에 너를 받아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이곳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이 이곳을 덜 미워하게 하지는 않아. 워낙 멀고 힘든 길이어서 조안은 살아 돌아오지 못했지만 생전에 둘이 나누었던 좋은 냄새를 남겨둡니다. 이제는 단희도 입자 의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냄새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거기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심지어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쟤랑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이방인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배척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어떻게 느끼는지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인간관계는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척하면 척하고 알아듣는 정도의 사이가 돼서 신뢰가 쌓이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냥 마음이 따스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감정 자체는 정말 공감으로 되게 깊게 물들어오는 게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로라도 좋았고 오래된 협약도 좋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베스트는 어떤 거였을까요? 행성어 서점은 이렇게나 짧은데 할 말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총 14편이 들어있는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죠. 그리고 방금 떠나온 세계보다는 감성보다는 상상력이 조금 더 돋보이는 그런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설마다 하나씩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한국식 데이비드 호크니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정세랑 작가님 피프티 피플처럼 읽다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라고 해서 세계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의 연관성을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각각의 개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점들이 있어요. 한번 망해버렸던 세상에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경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보호하고 사랑하려는 따스함, 이런 것들이 대비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고, 저는 아직 전국팔도 사투리도 다 섭렵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설의 세계 안에서는 저 멀리 행성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고 그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스케일이 정말 남다르죠?
저는 표제적인 행성어 서점이 제일 좋았는데요. 모든 언어들이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기능적으로 발전을 한 상태에서 수상한 여인이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행성어로 쓰인 책을 사러 옵니다. 스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오직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소설 속에서도 하나의 언어를 마지막으로 간직한 부녀가 나오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는 그 말을 쓸 수 있는 게 나 혼자뿐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져요. 소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 간의 장벽을 허무는 기술이 발달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동질감과 친밀감은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구 끝에 온 실은 밀리의 서재를 읽었는데요. 밀리를 하길 잘했다 이런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이책에는 조금 더 수정 보완을 하셨다고 하는데 나중에 더 큰 책장을 갖게 되면 사놓을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장편인데다가 세상이 망한 이유와 세상이 좋아지는 이유들도 과학적인 그런 것들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서사와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정 이입만 충분히 하신다고 해도 따라갈 만한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일종의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한 번 망했던 지구가 재건이 된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나쁜 식물 하나가 발견이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워킹 데드 시즌 9에 나오는 오션사이드 같은 느낌입니다. 좁은 지역 안에서 다수의 여성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거의 추앙하듯이 모시고 있는 레이첼이라는 식물학자가 있어요. 제목에서 말하는 지구 끝의 온실 속에서 다양한 식물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위기가 닥쳐오게 되고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묘하게 치유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척된 사람들이 그 자기 집단 안에서는 서로를 위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런 따스한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쩌면 새로운 개념의 히어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인류를 구하기 위한 색다른 영웅, 어떤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함 이런 것들도 느껴져요. 아마도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낯설면서도 통렬하고 따스한 경험이 바로 김초엽 작가님의 소설을 읽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책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 소유를 소통이겠지.